동안 바느질, 기초 바느질 2주 하고 2주 동안에는 기초 바느질을 이용한 주머니 만들기를 동영상으로 만들어서 올려보려고 합니다. 오늘 수업에 필요한 재료는요, 일단 여기 보시는 하얀 옷감, 이걸 이제 머슬린 또는 광목이라고 하는데요. 실습용으로 나와 있는 옷감입니다. 어디서 사나 걱정하실까봐 이제 말씀을 드리면, 저는 쿠팡에서 샀는데요. 거기 보면은 앞에 이제 숫자 같은 게 적혀 있어서 여러분들이 뭘 사야 되나 되게 이제 혼동스러울 텐데, 거기 보면 그 앞에 적혀 있는 몇 센치 뭐 이런 거는 사실 의미가 없어요. 그 몇 센치라고 하는 것은 그 옷감이 공장에서 만들어져 나오는 폭을 얘기하는데요. 여러분들은 어떤 폭을 사든 우리 실습하는 데는 상관이 없으니까 그 앞에 나와 있는 숫자는 무시하시고, 그 뒤에 이제 몇 수, 뭐 30수, 40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 수는 이 옷감의 퀄리티를 얘기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실습할 때 한 20수, 30수 정도면 충분한데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속옷이나 아니면 면으로 된 어떤 것을 살 때 그 수의 숫자가 높을수록 품질이 좋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입는 면 티셔츠는 한 60수 정도 되고요. 아주 고급의 그 면 티셔츠라면 뭐 120수까지 해서 아주 파인하고 아주 가는 그 실로 굉장히 촘촘하게 짰다 뭐 이런 뜻인데, 우리는 뭐 한 30수 내지 20수 정도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게 자투리감이 있다고 해서 한 40수 정도 샀는데 벌써 굉장히 얇고 퀄리티가 좋아요. 그래서 너무 이제 거칠거나 두꺼운 옷감을 사면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할 때 조금 힘들 수 있으니까 한 20수 내지 30수 정도 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제 그 다음에 중요한 게 뭐 몇마 이렇게 적혀 있는데, 한마면 충분할 것 같아요. 만약에 한 마씩 파는 데가 도저히 없다 그러면 2마를 사셔서 친구랑 한 마씩 나누면 될 것 같습니다. 한마면 충분하니까요. 그다음에 요 옆에 있는 게 이제 가위들인데요. 이 큰 가위는 옷감을 자를 때 쓰는 재단 가위라고 해서 굉장히 이제 잘 잘립니다. 그래서 만약에 의류학을 전공하는 사람이라면 이거는 꽤 이제 비싼 제품을 많이 사지요. 그다음에 여기는 요 조그만 가위의 이름은 쪽가위인데요. 이거는 바느질을 할 때 실을 끊거나 아주 작은 부분을 자르는 데 쓰는 가위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재봉용이긴 한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이 큰 재단 가위나 이게 없을 확률이 높으니 이제 집에 있는 이제 아무런 가위나 사용을 하셔도 된다는 뜻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요 위에 있는 게 실인데요. 뭐 실은 이렇게 다양한 색상의 실이 있습니다만, 이제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우리의 그 감이 하얀색이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한 것을 잘 볼 수 있도록 좀 진한 색의 실을 사용했으면 하고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왜냐하면 흰색이나 이렇게 좀 흐릿한 색은 여러분들이 잘 했는지 못했는지 잘 안 보이니까요. 그걸 주의해 주시고, 요 옆에 있는 건 이제 시침핀이라고 해서, 오늘은 뭐 다음 시간 정도 이제 단 처리할 때 쓸 수가 있는데요. 시침핀. 이게 혹시 없으면 이제 굳이 사라고 하고 싶지는 않은데, 있으면 이제 바느질할 때 굉장히 편리하죠. 왼쪽에 있는 것은 핀 쿠션이라고 해서 핀이나 바늘을 꽂아두고 쓸 수 있는 그런 이제 용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만약에 학교에서 수업을 했다면 당연히 다 이제 준비가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이 집에서 해야 되는 상황이니까 굳이 막 뭘 사거나 그러지 마시고 가지고 있는 것으로 활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광목 한마를 준비를 하시면, 지금 이제 이 감을 받아 보시면은요, 요 한쪽 끝에 요쪽 그 사이드는 뭐라 그럴까요? 공장에서 이제 직조를 할 때 굉장히 촘촘하게 짜여 있는 그런 모양을 볼 수 있고요. 이것과 직각되는 이 방향이 그 옷감을 파는 상인들이 가위로 잘라 파는 방향입니다. 그래서 요 이렇게 쫀쫀한 방향, 요 방향을 기준으로 길이가 90cm, 이 촌촌한 방향의 길이가 이렇게 돼서 90cm일 때 이것을 한마라고 하기 때문에 요거 한마면 충분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으면 감을 어떻게 재단해야 되는지 설명드릴게요. 아까 그 큰 감에서 제가 가로 45,
세로 45의 정사각형의 감을 잘라냈습니다. 그래서 이쪽 방향이 아까 설명한 공장에서 쫀쫀하게 짜서 나와 있는 그 길이 방향이고요. 가로 방향이 이제 그 상인들이 잘라서 파는 그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는 정사각형이라서 여러분들이 방향에 크게 신경을 쓰지 않아도 되지만 나중에 바느질을 할 때는 요 쫀쫀하게 짜져 있는 식서 방향을 세로 방향으로 놓고 바느질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유의해서 한번 방향을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로 45, 세로 45의 옷감을 이제 잘라서 이제 이 뒤에다가 제가 이제 그림을 그려놨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45cm 정사각형의 천을 자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위에서 6cm 내려왔고요. 좌우에서 또 6cm 들어왔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서도 6cm 들어와 있는 점을 찍습니다. 이 가장자리는 왜 지금 남기려고 하냐면 나중에 여기는 이제 단처리 바느질을 여러분들한테 이제 보여주려고 스페이스를 남긴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6cm 내려왔고 또 6cm 올라온 그 사이를 지금 그 사이를 2분의 1 등분을 합니다. 여기 6cm 올라오고 6cm 내려온 그 사이 중간 지점을 반으로 나눴죠. 그래서 그 반 나눈 그 점에다가 쭉 가로선을 하나 긋고 그 가로선을 중심으로 위로 6cm 두 번, 아래로 6cm 두 번 점을 찍어서 평행선을 그으면 5개 줄이 완성이 되고요. 이 줄에다가 이제 우리가 바느질을 이제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찬가지로 6cm만큼의 여유가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가장자리 6cm는 남기시고 가운데, 그러니까 다시 설명하면 사방 아래와 위, 아래, 좌우에 6cm씩 들어온 점을 찍고 세로의 중심선을 한번 그어주고 거기서 중간이죠. 중간에 가로선을 그은 다음에 위로 6cm, 아래로 6cm 점을 찍어서 5개의 평행선을 일단 마련해 주시고 이 5개의 선에다가 기초 바느질을 하는 방법을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까 그 설명한 것을요, 우리가 필요한 그 부분만 딱 그려놓으면 이런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사방 6cm의 여유가 있고 한가운데를 중심으로 6cm 간격으로 5개의 선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제가 각 선마다 여러분들이 배워야 될 바느질 이름을 쭉 써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시침질, 그 다음에 두 번째 홈질, 세 번째 박음질, 반박음질,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섞음질이라는 바느질을 이제 가르쳐 드릴 텐데요. 자, 일단 바늘에 실을 꿰는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뭐 이거는 사실은 이거를 설명을 해야 되나 싶기도 한데 뭐 몇 겹 이런 거에 개념이 없어서 또 혼동이 있을 수 있으니 자, 여기서 꿰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동영상을 찍느라고 잘 안 보여서요. 이런 이제 보조기구를 쓸 텐데 이 보조기구는 이 바늘 귀에다가 얘를 넣고 이 사이에다가 실을 집어넣고 얘를 잡아다니면 실이 통과되도록 도와주는 보조기구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눈이 좋으니까 이런 걸 쓸 필요가 없겠죠? 근데 이제 저는 노안도 오고 해서 이 도구를 자주 쓰는 편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가리키면서 놀랐던 것은 이제 실 매듭을 접은 적이 없다는 사람이 꽤 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매듭 지는 것도 설명을 드릴게요. 자, 바늘을 왼손에 쥐고 우리가 이제 2겹 통과시킨 이 실을 위에다 얹어요. 위에다 얹고 얘를 오른손으로 눌러줍니다. 그리고 2-3바퀴, 4바퀴 정도 돌려준 다음에 그거를 꼭 잡고 이렇게 또르륵 빼줘요. 그러면 여기 매듭이 이렇게 생깁니다. 다시 한번 할게요. 자, 이거 잘라버리고 굳이 다시 할 필요가 없겠죠. 여러분들이 동영상을 다시 보면 되니까. 이제 수업하던 버릇이 있어가지고 자,
바늘을 왼손에 쥐고 실을 얹어 놓고 위에 얹습니다. 그리고 거기를 딱 누른 다음에 하나, 둘, 셋, 뭐 네 바퀴. 매듭을 크게 짚고 싶으면 많이 돌리면 되겠죠. 그래서 손톱으로 눌러주면서 바늘만 쭉 빼게 되면 끝에 이렇게 매듭이 생기고, 여러분들이 바느질을 그냥 하는 경향이 많은데 요거를 이렇게 단정하게 좀 잘라주고 나면 이제 바느질 실에 바늘에 실을 꿰서 이제 바느질 준비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구체적으로 바느질 방법을 가르쳐 드려 볼게요. 자, 제일 먼저 시침입니다. 시침질은 사실은 이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옷감이 이렇게 한 겹에다 대고 바느질을 하는데, 사실 이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바느질을 한다는 뜻은 옷감을 2장 내지 3장을 붙이겠다는 그런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가 없어서, 이 시침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2장 내지 3장의 옷감을 같이 바느질을 할 때 슬쩍 이렇게 바느질을 해놓고 움직이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바느질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아까 배웠던 대로 실 끝에다가 이제 매듭을 이렇게 지었죠. 그래서 매듭을 지은 다음에 아무래도 이제 그림을 그려져 있는 여기가 앞이라고 생각을 하면 매듭은 당연히 뒤로 가야겠죠. 그래서 이 뒤편에서 우리가 그려놓은 요 선의 끝쪽에 이렇게 바늘이 올라오게 뽑아주세요. 그리고 시침질은 뭐 이렇게 성질에 따라서 많이 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1 내지 1.5cm 그 정도 간격으로 1 내지 1.5cm 간격으로 드문드문 바느질을 해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 정도, 한 1cm 좀 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자꾸 밑으로 내려가서 미안해요. 그래서 같은 간격으로, 어떤 바느질이든 간에 간격이 똑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자, 이렇게 해서 시침질, 자, 이렇게 해서 중간중간. 그래서 이제 저는 여러분들한테 잘 보이라고 실을 사실은 아까의 2배 4겹으로 했어요. 잘 보이라고. 근데 여러분들은 아까 같이 한 번만 통과시켜서 2겹으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제 끝까지 하는 거죠. 이 선의 끝까지. 그래서 이 선의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왜냐면 또 설명할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금방 얼마 시간이 안 걸리니까. 그래서 이 지금 간격을 똑같이 하라고 해놓고 왜 본인은 저렇게 똑같이 못 맞추나 하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지금 제가 이 카메라가, 아니 휴대폰 카메라가 앞에 있어 가지고 이 뒤가 좀 잘 안 보여요. 안 보이는 상황에서 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좀 양해를 해주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나쁜 교육이 자기는 틀리면서 틀리지 말라고 가르치는 거라고 하던데요. 여러분들은 간격을 좀 잘 맞춰서 해주기 바래요.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끝까지 왔죠? 끝까지 와서 온 다음에 이제 이럴 때 여러분들이 막 고민을 하는데요. 아, 이거 이만큼 남았는데 바늘이 위에 올라와서 끝나면 이거 어떡합니까? 왜냐? 이제 뒤쪽에다가 매듭을 지어야 되는데, 그럴 때는 여러분들 뭐 이게 이 선을 넘어가면 뭐 이렇게 큰일이 나거나 죽거나 사는 문제가 아니니까, 뭐 꼭 이거 아니더라도 아니면 바로 옆에 바늘을 넣거나 해서 뒤편으로 바늘을 보내주세요. 자, 그 다음에 바느질이 끝났을 때도 시작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매듭이 필요한데요. 이렇게 잡으시고 끝났을 때 바늘을 실 이쪽에다 놓고 1번, 2번, 3번쯤 돌려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매듭을 모아놓고 거기를 손톱으로 누른 다음에 쭉 뽑아줘요. 그래서 매듭이 너무 조금해서 빠질 염려가 있다 하면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시작과 똑같이 매듭 가까이에서 실을 단정하게 끊어주면, 자, 첫 번째 바느질인 시침질이 끝났어요. 자, 그러면 다음 홈질. 두 번째 바느질 홈질입니다. 홈질도 마찬가지로 실 끝을 배운 대로 매듭을 이렇게 지어서요, 이제 단정하게 자르고 두 번째 줄 홈질
이라고 이제 두 번째 선에다가 제일 끝에서 바늘이 올라옵니다. 이 홈질은 아까 그 시침하고 바느질 방법은 똑같은데 얘는 이렇게 나중에 사실은 시침질은 처음에 이렇게 해놨다가 옷감이 본 바느질이 된다면 뜯어버릴 수 있는 바느질이기 때문에 이렇게 엉성하게 하지만 홈질은 이제 진짜 바느질이에요. 얘가 이제 그 옷감을 붙여주는 역할을 구체적으로 하는 바느질이기 때문에 저렇게 엉성하게 하면 안 되고 좀 이렇게 촘촘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2, 3mm? 5mm 넘어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굳이 뭐 정하는 것도 웃기지만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지금 보니까 또 안 보여가지고 중간께 커졌는데 이건 역시 처음에 여러분들이 나 얼마나 하게 해야지 하고 정했다면 그 크기가 끝까지 똑같이 유지가 되는 게 중요하다.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홈질 이런 식으로 아까와 마찬가지로 끝까지 쭉 해서 끝까지 이제 가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게 이제 홈질이죠. 홈질. 자, 이건 끝까지 하지 않고 그 다음 걸 설명할게요. 자, 다음은 박음질입니다. 똑같이 실에 매듭을 지어서 세 번째 줄 끝에서 바늘이 올라와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박음질에서 조금 다른 것은 홈질이나 시침질은 제일 끝에서 바늘이 올라왔는데요. 박음질은 조금 달라요. 어떻게 하냐면 이 끝에서 나는 박음질의 그 땀을 크기를 어느 정도 해야겠다고 생각하면 그 땀 크기만큼 앞에서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끝점은 여기지만 바늘은 여기서 올라왔죠. 저는 요만한 크기의 박음질을 할 거거든요. 자, 그래서 한 땀 크기만큼 앞에서 올라온 다음에 바늘을 빼고 다시 제자리로 들어가고 그 땀 크기만큼 앞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굉장히 수학적으로 말하자면 실을 중심으로 좌우 대칭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실이 올라온 다음에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또 똑같은 크기만큼 앞으로 올라오고 대칭이 됐나 보고 그래야 바느질이 완성됐을 때 땀 크기가 똑같이 되니까요. 또다시 제자리로 돌아가서 앞으로 나오고 자, 이렇게 해서 지금 바느질을 쭉 하는데 이 바느질은 아까 홈질은 보시다시피 겉에서 실이 보였다가 안 보였다가 이렇게 하는 만큼 이제 좀 덜 튼튼한 바느질이라고 하면 이 박음질은 빈틈이 없이 그대로 되어 있기 때문에 다 이어져 있기 때문에 굉장히 튼튼한 바느질에 속하고 이게 이제 재봉틀 요 바느질을 기본으로 해서 재봉틀이 만들어진 거죠. 재봉틀 바느질의 이제 기본이 되는 게 요 박음질입니다. 그래서 박음질도 이렇게 해서 시간이 좀 걸리고 여러분들이 실을 가늠한다고 하면 전체 길이 한 2.5배 정도 실을 끼워야 여러분들이 끝까지 끊기지 않고 할 텐데 이제 중간에 끊어지면 어떡하냐고 자꾸 걱정을 하는데 그럴 때는 실을 넣어서 뒤쪽에서 매듭을 짓고 또 이어서 하면 돼요. 이렇게 해서 만약에 이제 중간에 나 실이 모자르게 됐다. 그러면 여기서 실을 꺼내서 아까처럼 2번 정도 돌려서 매듭을 짓죠. 그래서 매듭을 지어서 끄는 다음에 이제 다시 이제 실을 꿰요. 이제 넉넉하게 해야지 했을 때 다시 바늘에다 실을 감아서 1번, 2번 해서 매듭을 새로 짓고 똑같이 반복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잘라내고 이때 이제 어디서 올라오느냐 하면 아까 처음 시작할 때와 마찬가지로 한 땀 크기 앞에서 이렇게 올라오는 거죠. 올라와서 쭉 이어가면 돼요. 큰일이 아니에요. 중간에 실 모자르면 어떡하냐 그 다음에 또 뭐 실 길이를 몇 cm를 껴야 되냐 이런 거 수업 중간에 많이 물어보는데 이게 이제 뭐라 그럴까요? 막 틀리면 큰일 나는 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약간 머리를 쓰고 운용의 묘라고 하나요? 그런 걸 사용해서 아무튼 쭉 이어가서 바느질이 완성이 되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이어서 바느질하는 것까지 설명을 했어요. 자, 세 번째는 반박음질입니다. 반박음질은 이제 똑같이 이제 매듭을 짓고
바느질을 하는데 시작은 박음질하고 똑같아요. 박음질하고 똑같아서 박음질하고 똑같이 이제 한 땀 크기 앞에서 올라오죠. 이 정도 해야 되겠다 생각하는 거 한 땀 크기만큼 앞에서 올라왔죠. 한 땀 크기만큼 앞에서 올라와서 아까 박음질이라면 얘가 원래 요 위치로 바늘이 들어가야 될 텐데 요 위치로 들어가야 될 텐데 그러지 않고 그 땀의 반만큼에만 들어가고 올라올 때는 원래 크기만큼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또 수학적으로 말하면 요 바늘이 껴 있는 공간이 2대 1인 거예요. 그러니까 요만큼 비워놨지만 반 크기만큼만 들어간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나와요. 다시 여기 나는 요만하게 박음질을 할 거다라고 생각한 그 크기에 바늘이 반에만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시 한 땀 크기만큼 올라오고, 자, 이 반만 들어간다 해서 반박음질이에요. 다시 또 반, 여기에 들어가서 한 땀 크기만큼만 올라오고 2대 1의 스페이스죠. 자, 이렇게 해서 그럼 왜 이런 걸 하느냐? 이거는 이제 겉으로 봤을 때는 홈질 같은데 그럴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겉으로 보면 홈질 같지만 굉장히 튼튼한 박음질의 바느질을 할 때 이 바느질을 쓰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자, 이렇게 반 크기만큼만 들어가서 이 중간중간에 스페이스가 생기는 박음질, 요게 이제 반박음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섞음질을 가르쳐 드릴게요. 섞음질은 그야말로 우리가 배운 것들을 이제 세 가지를 섞어서 하는 바느질인데요. 순서는 홈질, 박음질, 반박음질 이 순서로 하겠습니다. 자, 실에 이제 매듭을 짓고 우리가 정한 끝에서 바늘이 올라와요. 그럼 처음에 홈질 하라고 했죠? 그러면 홈질 하나 이렇게 하고 두 번째는 박음질을 합니다. 박음질 되돌아가서 똑같은 크기만큼 나오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반 크기만큼 들어가는 게 반박음질이었죠? 그래서 반박음질 해서 2대 1 공간이 되도록 나와서 이렇게 하면 섞음질 한 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홈질 한 번 하고 올라오고 그 다음에 박음질 하고 같은 크기만큼 올라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서 반박음질 하고, 자, 이게 이제 섞음질이죠. 그래서 순서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놓으면 별로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모양이 되네요. 자, 홈질 한 번 하고 박음질, 그 다음에 다시 되돌아가서 박음질 완성하고 나서 다시 반박음질 돌아가서, 자, 이렇게 해서 쭉 이어나가는 게 이제 섞음질입니다. 자, 그러면 요거 이제 완성된 모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완성된 모습입니다. 처음에 시침질, 두 번째가 홈질, 세 번째 박음질, 네 번째 반박음질, 다섯 번째가 섞음질, 이제 이렇게 해서 완성된 모습이고요. 저는 이제 쭈글쭈글해졌기 때문에 한번 쭉 다렸어요. 자, 그래서 이게 더 완성된 모습이고,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재료는 광목 또는 이제 머슬린이라고 검색을 하시면 되고, 실습용으로 20 내지 30수 한마 정도를 사시고요. 이제 요거 우리 이제 실습하고 요거 쓰고 남은 거 절대 버리지 마시고, 왜냐면 다음 주쯤에 주머니 만들기에 쓸 거기 때문에 버리지 말고 잘 보관하시기 바래요. 그리고 지금 여기 그리는데 쓴 펜은 사실 제가 쓴 것은 의류용 이제 특별한 사인펜인데요. 이거는 이제 물이 닿으면 스스로 없어지는 그런 펜입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 샤프 연필이나 이제 펜으로 하셔도 되는데,
의류용 초크가 또 따로 있으면 써도 됩니다만 뭐 그런 게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샤프나 볼펜으로 하시되 실이 잘 보일 수 있도록 너무 진하게 선을 긋지는 말아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릴게요. 자, 그러면 요걸 일주일 동안 실습을 해보시고 요거는 다음 주 월요일, 그러니까 20일이죠. 20일까지 사진만 이제 한 컷을 찍어서 올려주시면 되겠어요. 보고서는 필요 없고요. 보고서는 나중에 단 처리하고 한꺼번에 다시 할 테니까 요거는 이제 인증샷만 찍어서 그 쪽지에다가 보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일주일 동안 잘 해보시고 다음 주에 또 뵙겠습니다.